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GDX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골드바 그리고 금광주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그만 기쁨 더하기 우리 필승사단 멤버분들께도 최근에 금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월 13일 글입니다. 네, 조그만 기쁨 더하기 필승사단 텔레그램 방입니다. 금리 인상에 둔화되면서 자연스레 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역대급 금 매입도 지켜볼 만한 이슈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은 보통 연동된다는 점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 코프 메탈스 투자 중입니다. 금강주 ETF 매도하였지만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재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골드바와 실버바는 제가 이미 예전에 충분한 양을 매입한 상태이고요. 굉장히 저렴할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 실버, 코프 메탈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은광주예요. 금광주가 아니라 은광주인데 보통 금과 은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13일 글이었기 때문에 현재 1월 13일에 보면 대략 이날 투자를 진행 중이다. 투자를 했던 거 아니고 투자를 진행 중이다 말씀드렸고 이때에도 뭐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었죠. 잠시 후에 이제 골드바 혹은 GDX에 대한 그런 투자 내역을 다 밝혀드릴 거예요. 3월 18일에 써드린 글입니다. 1970년대에 금리를 20%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리던 때에도 금값은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네, 금리를 20%대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돼요. 1970년대에 실제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요 자산들의 가격이 50% 이상 폭락하는 와중에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길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폭락한다고들 하지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이지만 단기적 현상을 제외하면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초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붕괴되는 국가들의 국민들은 지금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원래 만연적인 화폐 가치 하락에 시달렸던 국가들이야 많이 봐줘서 그렇다 치더라도 주요국들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그 국가의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살짝 놓친 감이 있지만 기회는 계속 옵니다. 이때에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매도했을 뿐이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기회 발생 시 언제나 그랬듯 잡아갈 것입니다. 골드바, 실버바, GDX,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1970년대에도 금리가 20%까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 그 와중에 주요 자산군들은 50% 이상 폭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금에 상당 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겠죠. 주요 자산들이 50% 이상 폭락하는 와중에 금만이 10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3월 17일 이날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정확하게 변곡점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이날 분석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4월달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제가 최근에 3월 말부터는 그다지 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뒤늦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의도와 다르게 뒤늦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 사실 의도치 않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요즘에는 언급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는 충분한 언급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4월 2일 글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라 알루미늄 재련소, 탄광, 정유소 등 연간 1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약 215개의 시설에 오는 7월부터 2030년까지 매년 탄소 배출량을 4.9%씩 줄여야 한다. 또 신규가스 프로젝트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제로여야 한다. 이 때문에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브리우즈 필드 가스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면 탄소 포집 장치와 저장 시설을 함께 갖춰야 한다.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
호주광물협회는 일부 시설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라며 새 법이 호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수만 개의 지역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탈탄소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적은 다른 국가의 배출량 감축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이슈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이 벌써부터 훤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공급망 투자에 죽자사자 달려들어도 인플레이션에 잡힐까 말까 하는 지금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군요.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면 올라올수록 광산 기업들은 재고를 쌓아놓을 것이고 안 그래도 재고가 부족한 원자재들의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은 더 할 것이고 재고를 왕창 쌓아놓은 광산 기업들의 실적은 퀀텀 점프를 할 것입니다. 최근에 GDX 및 리오틴도 투자했었죠. 몇몇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제가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낸 몇몇 투자자들과 AI 트레이딩 업체가 협력을 좀 제안해 와서 사실 저도 좀 승낙을 했어요. 근데 승낙하는 과정에서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 제 투자 매매 방식을 그 AI 트레이딩 업체가 좀 전수를 받아야 돼서 러닝을 시켜야 돼서 전부 다 협력 전에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고 다시금 처음부터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현재로서는 뭐 거의 80% 이상, 80% 이상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실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럽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뭐 마크 베너민이, 윌리엄 오닐 혹은 데이빌 라이언스 이런 투자자들도 좀 언급을 하고 있지만 투자를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현금 비중을 좀 천천히 늘려갈 수도 있고 빠르게 늘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GDX를 언제 매수했느냐? 자, 처음에 1월 5일에 처음으로 매수했고요. 1월 10일에 매도했어요. 네, 5일에 매수했고 1월 10일에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1월 5일이면은 정확히 이날이죠. 네,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때 매수해서 1월 10일이면 이날 매도했죠. 네, 이날 매도한 이후에 다시금 그 이후에 좀 진행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꽤나 짧게 이 당시 꽤나 짧게 마무리 지었었죠. 3월 11일에 GDX 매수하였습니다. 핵심 금광기업들 ETF입니다. 네, 3월 11일을 보면 정확한 이날이죠. 네, 이날이 한국 시간의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미국 시간대로는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정확하게 매수해서 꾸준히 이제 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어요. 3월 18일에 GDX 추가 매수였습니다. 금광주 ETF입니다. 3월 18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제 돌파 사인이 뜨면서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날 매수해서 최근에 전부 다 매도했어요. 이제 3월 말에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쯤 정확하게 매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딱히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제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대부분의 현금 비중, 거의 현금 비중을 100%까지 늘리면서 한 95%,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0% 이상, 아무튼 90% 이상까지 늘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80%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주식 매수는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이고 사실 제가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려왔어요. 지금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겠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영상만 보더라도 3개월 전 영상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 역대 최대치 매입 중인 자산.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작년에 역사상 최대치, 정말 역사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금을 대거 매입했어요. 미국은 채권을 발행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미국채를 팔고 금을 골드바를 매수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경제 혼란의 핵심 인플레이션 주목 골드, 실버, 금광주, 은광주 주목 이렇게 3개월 전에 말씀드렸었고 이때 GLD 골드 ETF의 주가가 $168였는데 현재는
187달러, 대략 15%가량 상승하고 있어요. 금 가격이 이 정도 오른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대표격인 안전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특히 다른 이제 증시, 다른 자산군이 혼란기를 보이는 와중에 이런 식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3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GDX를 말씀드렸었고 29달러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 아무도 모르게 이 자산 대거 매입중 50년 만에 최대 매수, 이 시대의 최고의 안전자산, 금은 금강주, 은강주. 저는 지금의 최대 안전자산으로 채권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여전히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2년물 금리와 정책 금리 사이에서도 1%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은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정말 억지로 시장을 살려놓고 있는 것이고 아마 시장에 맡겼다면 지금쯤이면 채권 붕괴는 2차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억지로 살려놓는 흐름이 끝날 때쯤 저는 다시금 채권 인버스에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안전자산은 채권이 아니에요. 미국채가 아니라 바로 금입니다. 금. 자,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주 전에 말씀드렸었고 SVB 파산으로 들어가는 돈 풀기는 계속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달러 약세, 장기 국채 금리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때 저는 양적 완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유동성 증가, 그러니까 각 국가들의 몸집 불리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양적 완화가 아니더라도 결국 이어질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GDX 말씀드렸을 때 29달러 이쯤이었나요? 29달러인지 아마 3주 전이니까 3주 전이라고 치면은 대략 이때죠. 이때면은 29달러가 맞네요. 29달러에서 34달러까지 대략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도 다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금과 금강주는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금강주가 금을 캐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금강주 같은 경우도 이 금을 캔 이후에 재고를 쌓아둠으로써 충분한 자산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락할 때에도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금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좀 길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3월달 좋은 마켓 붐 더하기 그런 이제 좋은 마켓 붐 더하기 필승사단에 대한 그런 텔레그램 방이고, 정확하게 이 글을 써드린 날짜는 11월 29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29일 글인데 3월 좋은 마켓 붐더하기 방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죠. 왜냐면 긴 글에 대해서는 제가 일말의 수정 없이 그냥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달 방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이 긴 글 모음입니다. 2020년대부터 꾸준하게 써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올려드리는데 11월 29일에 써드린 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짙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금에 주목할 때, 작년 11월 29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2020년도부터 꾸준히 인플레이션을 부르짖어 왔지만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긴 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죠. 미국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인들의 소비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게 고작 몇 개월 전이었는데 상황이 빠르게 반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저축률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뿌려댄 막대한 달러를 얼추 소비해 가고 있다는 것이며, 막대한 유동성에 취해 마구 사들였던 부동산과 자동차 등으로 인해 개인 대출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폭증하였습니다. 저축은 줄고 대출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급등한 금리가 슬슬 반영되고 있는 것이며, 늘어난 대출로 인해 당분간 미국인들의 소비는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금리가 급등한 상태에서 2분기 카드 빚이 역대 최대치로 급증하였기에 미국인들도 머지않아 금리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를 양적 완화 및 금리 인하로 극복하였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목표치인 2%에서 3%를 훌쩍 넘어선 7.7%를 기록하고 있으며 달러 강세가 꺾인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막대한 돈을 풀 경우 달러의 지위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양의 달러를 풀면 필히 이뤄지는 달러의 공급 증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달러 가치에는 폭락할 수밖에 없으며 달러 가치의 폭락은 곧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장기 침체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꺾여 경기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가깝고 분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는 1970년대입니다. 금리가 약 20%까지 상승하고 금 가격이 20배가량 폭등했던 그 시대 말입니다. 금은 실물에 기반한 돈이기 때문에 신용에 기반한 돈,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급격히 흔들릴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경기 침체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은행에 맡겨봐야 실질 자산의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이자를 주지 않는 실물 자산들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금리 상승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하락은 금에 대한 관심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최적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반대 차원에 속한 금과 핵심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재료이며 특히 실물에 기반한 돈인 금과 신용에 기반한 돈인 달러는 그 흐름에 상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크게 꺾였던 날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금 가격이 위로 튀었으며 최근 급반등한 다우지수보다도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9% 이상 상승하면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한 지금 미국의 소비 및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고 꺾일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실물자산, 금, 핵심 원자재를 향한 관심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스마트머니들의 금 그리고 은을 알게 모르게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67년 만에 최대로 실물급을 쓸어담고 있으며 금 재고는 바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 재고는 8년 만에 최저치이며 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 금 재고는 마이너스 30%, 은 재고는 마이너스 60%이니 누군가가 얼마나 빠르게 실물 금과 은을 매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 약세 및 스태그플레이션, 금 등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어 경기 침체 우려가 매우 심각해질 경우 연준은 결국 무제한 양적 완화, YCC 등 핵폭탄급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때가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까지 가는 버블 장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흐름도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선 꾸준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투자자들 곁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만 좀 보더라도 금에 대한 강조는 정말 꾸준하게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었고 사실 금광주를 투자를 진행했었고 얼마 전에 어쩔 수 없이 AI 어치아의 그런 협력으로 매도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보일 경우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과 함께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감소 패턴을 보일 경우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시대의 안전자산은 미국 채권이 아닙니다. 달러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안전자산은 금입니다. 자,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